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 라인은 자꾸만 밀릴까요? 인원을 더 투입해도 목표 수량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다면 이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오더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봉제 공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라인 밸런싱의 실무 기준을 공개합니다. 라인이 느려지는 진짜 이유와 인력 배치의 모순을 데이터로 분석해드립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규 라인 세팅, 생산성 개선, 인력 재배치까지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경험의 감이 아닌 기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인 밸런싱 실패로 발생하는 손실 구조. 2. 라인 밸런싱을 위한 사전 준비 기준. 3. 피치타임 기반 라인 설계 절차. 4. 워크로드 분석과 병목 공정 식별 방법. 5. 라인 유지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실행 요약. 1. 라인 밸런싱 실패로 발생하는 손실 구조. 라인 밸런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을 진행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공정 간 대기입니다. 특정 공정에서 작업이 지연되면 뒤 공정이 멈추고 앞 공정은 작업을 밀어넣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 구조는 생산량 감소로 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목표 생산량 대비 15%가 미달될 경우 하루 1200장 기준 약 180장 손실입니다. 월 기준으로 보면 약 4000장 이상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휴 인력입니다. 작업 시간이 짧은 공정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실제 근무 시간 대비 생산 기여도가 낮아집니다. 인건비는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생산 효율은 떨어집니다. 품질 문제도 발생합니다. 병목 공정 작업자는 지속적인 속도 압박을 받으며 작업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봉제 불량, 치수 편차, 재작업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라인 밸런싱 실패는 단순 비효율이 아니라 생산, 원가, 품질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2. 라인 밸런싱을 위한 사전 준비 기준. 라인 밸런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 데이터가 정확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공정별 사이클 타임입니다. 첫째, 공정 분해가 명확해야 합니다. 작업 단위를 세분화하여 실제 작업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이클 타임 측정은 반복 측정 기반으로 평균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측정값은 편차가 큽니다. 셋째, 작업 조건이 동일해야 합니다. 원단, 작업자 숙련도, 설비 상태가 일정해야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넷째, 공정 간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공정인지 연속 공정인지에 따라 배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준비가 완료되어야 라인 밸런싱이 의미를 갖습니다. 데이터가 틀리면 결과도 틀립니다. 3. 피치타임 기반 라인 설계 절차. 라인 밸런싱의 기준은 피치타임입니다. 이는 라인이 유지해야 하는 생산 리듬입니다. 피치타임은 전체 작업시간 합계를 투입 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값은 한 제품이 완성되는 이상적인 간격을 의미합니다. 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체 공정시간 합계를 산출합니다. 둘째, 목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필요 인원을 계산합니다. 셋째, 피치타임을 계산합니다. 넷째, 허용 범위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80%에서 120%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 기준이 설정되면 모든 공정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피치타임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라인은 균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4. 워크로드 분석과 병목 공정 식별 방법. 워크로드 분석은 각 공정의 부하를 수치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워크로드 비율은 공정 시간 대비 피치타임으로 계산됩니다. 이 값이 1.0이면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1.2 이상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해당 공정은 병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업 배기열이 발생하며 라인 흐름을 지연시킵니다. 0.8 이하 공정은 저부하 상태입니다. 작업자가 유유 상태에 들어갑니다. 병목 공정은 라인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하나의 병목이 전체 생산 속도를 제한합니다. 이 공정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거나 인원을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저부하 공정은 병합하거나 공유 작업으로 전환합니다. 하나의 작업자가 2개 이상의 공정을 담당하도록 설계하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이 분석을 통해 라인의 문제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5. 라인 유지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첫째, 공정별 사이클 타임을 주기적으로 재측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피치 타임 대비 공정 편차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병목 공정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자 숙련도 변화에 따른 공정 시간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설비 상태와 작업 환경을 점검하여 작업 속도 저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섯째, 저부하 공정의 공유 작업 구조를 유지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라인 변경 시 즉시 재밸런싱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덟째, 생산 실적과 계획 대비 편차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유지되지 않으면 라인은 다시 불균형 상태로 돌아갑니다. 6. 핵심 Q&A 5가지. 첫 번째, 피치타임은 언제 다시 계산해야 합니까? 피치타임은 고정값이 아니라 운영 조건에 따라 변하는 기준입니다. 작업 조건이 변경되거나 목표 생산량이 변동될 때 즉시 재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스타일 변경, 원단 특성 변화, 작업자 교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산 초반에는 실제 사이클 타임이 계획값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1에서 2일 운영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영하지 않으면 생산 편차가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두 번째, 병목 공정은 항상 인원을 추가해야 합니까? 병목 공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인원을 추가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먼저 작업 동선과 작업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반복되는 경우 사이클 타임이 증가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면 일정 수준의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작업을 인적 공정으로 분산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설비 속도나 작업 순서를 조정하는 것도 개선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정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인원 추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 번째, 저부하 공정은 무조건 병합해야 합니까? 저부하 공정은 단순히 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병합하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합 판단은 작업 난이도와 이동 동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숙련도를 요구하는 공정을 묶으면 작업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길어지면 실제 작업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증가합니다. 실무에서는 연속 공정이며 위치가 가까운 경우에 병합 효과가 높습니다. 한 작업자가 두 공정을 담당할 경우 총 작업 시간이 피치타임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공정 전환 시간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숙련도 차이는 어떻게 반영합니까? 작업자 숙련도는 공정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동일 공정이라도 작업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표준 시간 그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도에 맞춰 보정해야 합니다. 신규 작업자는 표준 시간보다 여유를 두고 배치하고 숙련 작업자는 상대적으로 부하가 높은 공정을 맞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숙련도 반영이 되지 않으면 특정 공정에서 반복적인 병목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라인 밸런싱은 언제 완료된 것으로 봅니까? 라인 밸런싱은 단순히 계산이 끝났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생산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모든 공정이 피치타임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고 생산량이 계획 대비 일정하게 유지되며 품질 편차가 발생하지 않을 때 완료로 판단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생산성이 유지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7. 결론 및 실행 요약. 라인 밸런싱은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 관리 요소입니다. 피치타임을 기준으로 공정을 재배치하고 워크로드 분석을 통해 병목과 낭비를 제거해야 합니다. 과부하 공정은 분산하거나 개선하고 저부하 공정은 병합하여 효율을 높입니다.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재분석이 라인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동일 인원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인건비가 줄어들며 품질이 안정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라인을 다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귀중한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